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강남 삼성학원에서 SAT를 맡고 계시는 백진 선생님과 함께 SAT의 출제 경향과 그리고 또 SAT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진 선생님은요, 어머니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원외고를 나오시고 영국의 LSE,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오시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압구정 SAT 전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특례 학생들에게 SAT를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우리 선생님 모시고 저희 학원에서 또 SAT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선생님, 사실 SAT가 올드 SAT하고 네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뉴 SAT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뉴 SAT가 과거에 비해서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우선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떤 이해와 직관보다는 암기에 치중한 이제 교육과정에 조금 익숙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오드 SAT 응시자로서 오드 SAT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영어 오해를 많이 암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법 원칙들을 암기하면서 그걸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물었다고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뉴 SAT는 그 트렌드가 완전히 직관과 어떤 지문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 그리고 거기서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시험지를 딱 보면은 이제 그냥 뭐 또 하나의 영어 시험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단어를 어디서 쓰지? 영어 문법을 어디서 쓰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어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과거에는 리딩 섹션에만 20문제 이상 출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라이팅 전 섹션이 전부 이제 문장에 밑줄 쳐져 있고, 한국식으로 문장에 밑줄 쳐 있고, 이제 문법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라이팅 섹션 44문제 중에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섹션은 20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24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글의 논리적인 구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어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학이 굉장히 SAT의 계륵 같은 존재인데, 오드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의 우선 비중이 3분의 1이었고 2400점 만점에 800점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비중도 조금 적고, 또 워낙에 쉬워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그냥 수학을 하는 학생이면 정말 한국 중학생도 풀 수 있었던,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SAT 공부를 할 때 SAT 수학 틀리면은 이거는 거의 정말 안 된다, 정말 반드시 만점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SAT 수학이 더 중요해진 반면에 SAT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제 한국 수학도 역시나 수학 공식을 알고 그걸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워낙에 이 말로 베베 꼬아놔서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학생들이 굉장히 아는데 정말 바로 눈앞에 덧셈뺄셈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숫자를 못 찾아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그런 점이 조금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SAT와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는 때 보면, 과거에는 사실 매스 부분과 관련된, 수학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뭐 강의 요청이라든가 또 그게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또 수학 부분 따로 오히려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하는 네. 그런 문의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지금 USAT가 어려워진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뭐 보캐블러리 33,000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단어를 막 암기를 시키고 네. 정말 뭐 평상시에 잘 쓰지도 않는 그런 막 어휘를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에서 최근에는 보면은 오히려 평이한 단어인데 그 평이한 단어의 쓰임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맥상의 어떤 쓰임새와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사실은 좀 한국을 필요로 포함한 동양계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USAT가 정말 어려워졌구나.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USAT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네. 우리 특례 입시를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스펙을 위해서 SAT를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어떤 경향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간단한 팁이 있으면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학원에서 많이 만나보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시간을 재지 않고 숙제를 하고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제 SAT라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영어를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연습을 하고 막상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시간을 안 재고 푸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그냥 뭐 실전 감각을 못 얻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반드시 아무리 짜잘구레한 세트 하나를 풀더라도 아무리 그냥 간단한 숙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 리딩 65분, 라이팅 35분, 수학 25분, 그리고 55분에 맞춰서 딱딱딱딱 연습을 해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생들이 조금 SAT라는 시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학생들이 일단 이제 리딩 섹션을 딱 보면은 5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 이제 그 5개의 지문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 문제가 나와서 총 52문제가 채워지는데 학생들이 이거 뭐 지문 한 지문 65분이니까 지문이 5개니까 제가 항상 13분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13분 안에 풀어봐 하면은 일단은 지문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영미권 거주 경력이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문을 딱 끝까지 다 읽으면 13분이 끝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리딩 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먼저 읽어라.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야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바로 다 까먹고 지문의 내용을 다 까먹고 그리고 지문을 읽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를 먼저 차분히 읽어서 이 지문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모든 리딩 섹션의 경우에는 라이팅 섹션의 경우에는 칼리지보드에서 새로 항상 쓰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타이틀에 그 지문 앞에 타이틀에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리딩 섹션의 경우에는 모든 지문들이 다 기존의 책이나 신문, 사설에서 등장하는 지문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타이틀에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라도 지문도 있고 누가 썼는지도 나오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나오고 몇 년도에 쓰였는지도 나오고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문학 지문을 제외한 비문학 지문 4종류의 경우에는 그 타이틀을 잘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문과 질문을 먼저 읽고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지에 대한 프레이밍이 끝난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라이팅 섹션의 경우에는 사실 약간 반대의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너무 지문을 안 읽어요. 라이팅 섹션도 이제 라이팅 섹션도 지문이 4종류가 있고 언제나 한 지문당 11문제씩 총 44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칼리지보드에서 공시된 내용인데 이 11문제를 풀 때 그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문에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뭐 고치라든지 아니면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뭐 더 논리적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만 딱 읽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44문제를 35분에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도 이제 못 투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빠듯한 것은 SAT 선배로서 10분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문제 중에서 나머지 24문제 어떤 논리와 어떤 지문의 이해를 묻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읽지 말고 최소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까지라도 읽어라. 전체를 다 읽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본인의 독해력의 다소간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최소한 밑줄 친 문장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까지는 읽어줘야 그래도 문제를 풀 실마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학생들이 또 숫자만 봐서 수학이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아 숫자를 뭐 더하든지 곱하든지 뭐 하면 되겠지 뭐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숫자와 숫자 사이를 그냥 단순히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SAT를 비롯해서 AP나 뭐 칼리지 보드에서 출제하는 모든 시험들이 일관되게 2016년도에 USAT로 바뀐 이후에 일관되게 지식보다는 좀 이해를 묻고 있고 SAT 수학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수학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의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몰라서 못 풀면은 못 풀었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진 않을 거예요. 20문제를 25분 안에 풀면 되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38문제를 55분 안에 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면이 여유로우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꼭 끝까지 문제를 꼼꼼히 읽고 표가 나오면은 표의 타이틀을 읽고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이랑 Y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오답풀이를 하면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였니?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정작 푼 거는 학생들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점. 이 부분들만이라도 꼭 숙제한 채로 SAT 연습에 돌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학생들에게 느꼈던 그 답답함 또는 아니면 정말 그 안타까움 그게 이제 아주 물씬 풍겨나오는 그런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빠르게 그냥 어쨌든 정답을 맞히고 또 그다음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답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실력만큼의 성적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시험만 봐도 점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고득점을 위한 방법에 대한 어떤 질문도 많았지만 그간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선생님, 토플을 먼저 준비하고 SAT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SAT를 하고 토플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SAT는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토플과 SAT 준비의 어떤 선후? 또는 아니면 SAT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어떤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SAT라는 시험만 보고 대학을 가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말 모든 학생들이 입시가 처음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GPA, AP, 토플 혹은 GPA 등등 정말 여러 가지와 병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닌데 학생들이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SAT라는 시험에 대해서 다소간의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공포감이 위기의식이면 좋겠는데 공포감이 그냥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 그냥 막연하게 어렵겠지 미국인이 보는 건데 미국 대학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칼리지 보드에서도
SAT라는 시험이 타 국가들의 대학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이번에 SAT2가 취소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과정에서도 할리지보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다른 나라의 그 학교들에 입학하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 그러한 칼리지보드의 인식이 SAT1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학생이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SAT라는 시험이 물론 뭐 본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냥 몇 번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점수가 오르고 이러는 수준이면은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식의 영어 실력에 도달한 학생들이 사실 제가 그동안 봐온 학생 중에서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다. 유형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영어 실력이 조금만 갖춰져 있으면 유형이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유형이 익숙해지는 데에는 또 반대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플 리딩 섹션에서 한 25점 이상만 받아도 충분히 SAT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SAT 모의고사 봐서 1400 후반대 받고 이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 9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영어 실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제 그 입시 전형에 대한 어느 정도 로드맵이 갖춰졌다고 하면 바로 시도해 보시는 게, 특히 삼성학원에서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SAT라는 시험을 이제 미국의 수능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한국인들한테 수능은 이제 고3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11학년, 12학년까지 SAT를 그냥 이렇게 끙끙 앓으신 채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진짜 위기를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제일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1학년, 12학년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GPA 압박이 생기고 AP 압박이 생기거든요. SAT2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AP가 그만큼 중요하고 GPA는 더더욱 중요한데,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금만 수준이 높은 학교여도 AP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그 GPA 상의 부담이 많을 거고, 학교 숙제 11학년, 12학년 때 하기만도 정말 바쁘고, 거기다 입시 원서까지 쓰려고 하고 입시 전형 알아보려고 하면은 더 머리가 아픈데, 그 상황에서 SAT까지 얹어가는 것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가 한 9학년 정도 됐는데도 토플 리딩 파트에서 점수가 한 25점 이상 정도의 준수한 어떤 그런 영어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SAT를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SAT라고 하는 그 자체의 공부가, 학습이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오는, 왜 보통 우리가 국제학교에서 11학년 정도 되면 교과목의 어떤 수준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바로. 뭐 10학년 때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기초가 된다, SAT가. 네. 그래서 SAT를 공부해두면 나중에 GPA를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좀 기본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SAT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학교 GPA를 받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AP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압축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무엇보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IB의 경우에 11학년, 12학년 2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데, IB는 객관식 문제가 없고 주관식 문제로 모든 어세스먼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인문사회 분야 IB 과목들을 고르는 학생들은 뭐 잉글리시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에세이를, 논리적인 문법에 맞는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SAT 공부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비리그나 혹은 이제 옥스브리지를 지망하는 미국과 영국의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보딩스쿨에 가보면 명문 고등학교에 가보면은 뭐 SAT 안 끝내고 온 학생이 없다. 고등학교 이제 입학인데 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SAT라는 것을 너무 어떤 결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의 영어 실력을 정말 근본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정말 과정이자 하나의 좀 도구로서 인식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결국 부모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토플이 먼저냐, SAT가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저는 이제 대답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너무 영어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SAT를 도전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에는 뭐 토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초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토플과 SAT의 손을 따질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같이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SAT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그 학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아이들의 학교 내에서의 어떤 GPA를 받는데도 또는 IB라든가 AP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부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식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지금 USAT를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시험과 입시의 어떤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제 어떤 SAT라는 시험이 사실 저는 굉장히 old SAT에서 new SAT로 변화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소간에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는 조금 상승이 되었을지언정 훨씬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시험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어라는 것이 정말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학생들의 미래에 정말 앞으로 정말 더욱더 큰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영어를 지금 공부한 영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을 일은 절대 없다. 이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화 시대에 영어라는 게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냐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냐고 했을 때 USAT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잘 갖춰진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글로써 전달할 때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짤막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도 높아지고 전달력도 그렇죠.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SAT라는 시험이 정확히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SAT를 준비하면서 정말 단순히 좋은 대학뿐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영어 실력의 근본적인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험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뭐 힘들더라도 SAT가 쉬운 시험이 아닌데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어느 투자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또 이제 어차피 이번 또 방학 동안에는 네네. 아이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또 삼성학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SAT를 또 맡아서 또 담당하시고 아이들 지도하시게 될 텐데 이왕 뭐 또 우리 이 시청하고 있는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요번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중요한 지금 시험이잖아요. 사실 SAT가. 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또 아이들을 좀 지도하실 것인지 네. 그게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궁금한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아니실까. 그냥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선생님, 이번 방학 동안 그러면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어떤 계획 속에서 SAT를 좀 네네. 지도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정말 서울에 너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SAT 학원들이 있고 정말 많은 SAT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과거 이제 SAT 학원을 다녔던 그렇죠, 사람으로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딱 첫날에 들어가시면은 엄청나게 프린트를 많이 주세요. 엄청나게 프린트 많이 주시고 단어집을 엄청 많이 주시고 이제 문법 정리집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그분들의 강의 스타일을 제가 100%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사실은 어떤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어떤 한정된 체력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 SAT 시험이라는 것이 뭐 이 문제는 이런 원칙에서 설계하고 저 문제는 저런 원칙에서 설계한 것이 아닐진데 하나의 시험을 하나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시험인데 그런 원칙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딩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정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관점에서 내 눈앞에 있는 이 글을 정말 친구가 부탁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내가 뭐 AP calculus도 했고 IB 수학도 했는데 SAT 수학을 자꾸 틀리고 있네. 5개 10개 틀리고 있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또 SAT라는 시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고득점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어요. 사실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안에 본인이 원하는 SAT 점수를 완전히 못 끌어낼 수도 있고 향후에 또 SAT 공부를 더욱 많이 매진할, 더 점수를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우선은 반드시 수학을 만점을 받아라.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올해 수강생 중에 정말 수학 수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강생 중에 정말 수학을 많이 틀려서 마음고생하는 학생은 정말 저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예. 수학이 사실 SAT가 영어 시험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SAT 1600점이 영어 800점, 수학 800점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딩 52문제, 그리고 라이팅 44문제에서 96문제가 영어 800점을 나누는 구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쓰는 섹션 20문제, 계산기 안 쓰는 섹션 38문제에서 58문제가 800점을 나누는 구조니까 사실 한 문제당 배점 되는 점수는 수학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말 5개에서 10개만 틀려도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고득점의 척도 1400점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카이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1500점대를 절대 맞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영어에서 아무리 잘해도 수학에서 많이 틀리면 어려우니 수학을 확실히 잡고 영어를 거기에 얹자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사실 많은 SAT 학원에서는 수학 수업 자체가 열리지가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당연히 영어가 쉬운 것이 아니니까 영어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학원들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보면 영어는 영어대로 하는데 모의고사 때 그래서 전체 점수가 몇 점이냐 하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럼 왜 낮니? 하면은 수학에서 치셨대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12주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어와 수학을 제가 모두 맡고 진행하는 만큼 영어랑 수학을 정말 뭐 2인 삼각경기 하듯이 발맞춰서 점수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조금 경험하고 종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이제 1500점대 가깝게 이제 준하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수학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만점을 받아도 사실은 1400점을 못 넘기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버벌 테스트에서. 네. 영어 쪽에서 네.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수학 파트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 같고요. 선생님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또 SAT 때문에 학원으로 또 문의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런 문의가 오고 또 질의 뭐 이렇게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선생님 좀 성실하게 좀 답변 좀 주시고 네네네. 또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모든 선생님들한테 뭐 부탁하는 뭐 얘기지만 이제 우리 또 삼성학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과 만나는 학생들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만큼이나 훌륭한 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 학생들로 좀 키워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올해 또 SAT 선생님께 맡기게 돼서 참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 오늘은 이제 SAT를 담당하는 우리 백지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SAT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시면은 우리 또 백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특례 입시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강남 삼성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